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찐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찐따라는 말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찐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회성이 없고 친구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하고,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뭔가 뚝딱거리고, 그리고 눈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찐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찐따들은 또 연애할 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찐따라고 해가지고 다 찌질하고 돈도 못 벌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름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왔고 막 IT 계열 이런 데서도 일하는 스마트한 남자인데,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숙기가 그냥 없다. 이 사람이 말이 많지가 않고,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계나 뭐 IT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면 대화가 뚝 끊기고 막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되게 너드남이구나. 자기 분야에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분야 외에는 그냥 관심이 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봤구나, 연애를 많이 못 해봤나 보네, 오히려 나쁜 남자보다는 훨씬 낫지, 순진한 남자니까 내가 잘 가르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찐따끼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뭐 괜찮아요. 신혼 때만 해도 서로 이제 잘 맞춰주려고 하고 각자 역할 분담 잘하고 하면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런 찐따들이랑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찐따 남편이랑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려면은 사실 되게 엄마 중심으로, 아이와 엄마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이 임박했는데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양수가 터지면은 빨리 뭐 119를 부르든 뭐 택시를 타든 운전을 하든 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뭐 사실 만삭에 양수가 터지면은 진짜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급하게 출산 가방도 싸야 되고 막 이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자기가 수습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양수가 흐르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남편이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자기가 뭐 병원 앰뷸런스 부르고 뭐하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남편이 또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병원 수속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한테 전화도 돌려야 되고 뭐, 그런데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완전 바보가 되고 뚝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조금 이렇게 막 틀어졌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를 키우려면 엄마랑 아빠가 협력을 해가지고 아기 중심으로 이렇게 착착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남자는 애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기 돌보느라고 엄마가 밥도 못 먹고 애기를 돌보고 애를 재우고 딱 나왔어. 그럼 이제 애기 드디어 재웠다, 육퇴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남편이 혼자 컴퓨터 게임하면서 혼자 햄버거 시켜 먹은 거야, 지만. 아니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나도 시켜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먹는다고 안 했잖아,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시켜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못돼 처먹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회적 스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찐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스퍼거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폐 스펙트럼이 아주 경미한 자폐부터 아주 심한 자폐까지, 중증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쫙 있다면, 그 중에 아주 경미한, 남들이 봤을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경미한 아스퍼거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찐따 같다,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네, 조금 눈치가 없네, 사회성이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건데, 막상 결혼을 해서 가족이 돼서 산다는 거는 막 정말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아내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아스퍼거, 특히 고기능 아스퍼거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남편처럼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사회생활 멀쩡하게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고기능인 거야. 기능적으로는 자기가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미묘하게 아내를 미치고 팔짝뛰게 만드는 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미세하게 자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스퍼거의 특징.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일이나 뭐 기계나 숫자, 컴퓨터 이런 거를 혼자 하는 거에는 그래도 좀 잘해요. 근데 타인이랑 상호작용하는 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직장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겉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군대 얘기를 물어보면 잘 얘기 안 해요. 군대에서 고문관이었겠지. 엄청 두들겨 맞았나 보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 같은 데서도 뚱하게 있거나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툭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모임 중에 되게 막 뚱뚱한 사람이 있었어. 그럼 누가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쪘냐,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뚱뚱하시네요. 몸매에 비해 이 옷은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막 이지랄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왜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 왜? 맞는 말이잖아. 뚱뚱한 거 맞잖아. 맞는 말이면 다 입 밖으로 내뱉어도 되는 줄 알아.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런 언어 이면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한마디로 남들이 보면 센스 없다, 눈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처지나 뭐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건데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일부러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모르는 거야.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뚱뚱하다는 얘기 한 것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는 따박따박 따지고 시시콜콜 탓을 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게 십선비처럼 군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기를 키울 때 특히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막 맞춰가면서 애 위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얘는 맨날 원칙을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막 복장이 터지는 거죠.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몰라. 그리고 자기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딱 그대로만 해야 되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이나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뚝딱거리면서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막 분노 폭발을 하기도 해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너무 감각기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호불호가 분명하고 집착을 보이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냥 별것도 아닌 냄새나 소리나 뭐 이런 빛 자극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자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소리, 뭐 빛, 냄새 뭐 이런 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예민하게 굴고 또 촉감에 예민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남편이 너무 예민해서 늘 팬티를 솔기가 바깥에 나오게 뒤집어 입는다든지, 옷을 사면 옷 태그를 다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야 된다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자기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들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왜 가스불 내가 아까 끄라고 했는데 왜 가스불 안 껐어? 그러면 네가 언제 그랬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막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사고 패턴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말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말투나 특정 단어 이런 거에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집착을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이게 뭐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뭔가 핵심이 있고 그 말싸움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 나아지는 게 없고 그냥 이거 내가 이 병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논점이 그냥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근데 또 남편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 거야.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니까 아내가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힘들고 또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남편이 이랬다라고 얘기하기도 이게 되게 너무 구차한 거예요. 구차하고 너무 교묘하게 나만 미치는 거지 남들한테 이거를 이 상황에서 이런 거를 설명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남들한테조차 이해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야 그 김서방 같은 경우면은 성실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의도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좀 눈치 없고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정말 밖에서는 저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일과 집밖에 모르고 나쁜 인간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아내만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악처인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막 이렇게 생각을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을 뭐 병원이나 어디 데리고 가서 그 자폐 진단을 받아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발로 와이프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자폐 검사를 받고 이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진짜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기 이득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또 결혼 생활을 되게 생각보다 쉽게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결혼 생활로 인해서 얻는 베네핏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빨래 안 해주고 밥 안 해주고 뭐 시댁 식구한테 잘하던 거 안 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인 남편이랑 살다 보면 아내분이 알게 모르게 이 남편한테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런 거를 싹 다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지가 얻는 게 없다라고 느끼면 이 인간이 알아서 결혼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남편이랑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감정소통도 안 되고 내가 이 인간 엄마도 아니고 이 병신 쪼다 같은 인간을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싶은 아내분들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아닐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라고 해서 내 남편이 아스퍼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굉장히 후련해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남편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남편이 대체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뇌의 문제였구나, 발달장애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찐따, 쪼다, 병신같은 남편이랑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혼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